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에서 참 좋은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문규 원장입니다. 오늘 10케이스를 살펴볼 건데요.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성인형 다낭종신인가 아니면 다발성 신낭종인가를 감별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 유전성 질환인 어덜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는 일반적으로 신장이 커지고 중심 에코 복합체가 불분명해지면서 40세 이후에 혈뇨가 나타나고 단백뇨나 신기능 저하 등을 보인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49세 여성이고 4년 전부터 낭종이 있었던 환자인데 추적 검사를 위해서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간에도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는 낭종이 관찰되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도 다양한 크기를 보이는 낭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간 문맥은 정상적인 혈류 신호를 보인다고 되어 있고 오른쪽 우측 신장이 장축상인데 파라펠빅 시스트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신장의 다른 낭종도 같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장의 크기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혈류 신호도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좌측 신장에서도 역시 신낭종이 관찰되고 있고 또 다른 부위에서도 이런 파라펠빅 시스트가 같이 관찰되고 있었고 혈류 신호나 신장의 크기는 정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스틱 키드니라고 하는 것은 신실질의 다수의 낭종이 관찰되는 것인데 대개 상염색색 열섬으로 유전되는 것은 조기에 생후 수개월 이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상염색체 우성인 폴리시스틱 키드니가 될 것이고 대개 복부 백만이나 고혈압, 혈뇨,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나 요통이나 복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의 핵심은 신장이 커졌는지 확인하는 거하고 또 신장 전체를 점거하는 다수의 시스틱한 매스가 관찰되는 것 그리고 심피질이 비박화된다. 얇아진다 뭐 이런 것이고 그 신장 중심부의 에코상의 불병류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에 보셨던 소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앞에 소견은 그 다낭성 신질환보다는 그 신장 크기도 정상이고 또 에코 컴플렉스도 살아있고 또 혈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정상이었기 때문에 다발성 신낭종으로 생각하고 추적 관찰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코메텔 에코를 동반한 그 담낭의 선근종증입니다. 담낭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담낭 상피와 근육의 과증식에 의해서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인데 이때 과증식된 상피가 그 담낭벽 안으로 함입되면서 로키스탄스키 아쇼프 사이너스라는 낭성 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적인 분류로는 담낭 기저부에 국한된 국소형이 제일 흔하고 전체를 침범하는 전반형이나 체부에 국한된 분절형 같은 소견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50세 남성이고 1년 전에 건강검진에서도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있다고 해서 추적 초음파 시행했습니다. 담낭이 관찰되고 있고 담낭의 저부에 이렇게 벽이 두꺼워져 있는 비우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저부를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그 해성꼬리 같은 코메텔 에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치과위로 눕혔을 때는 그 담낭 저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담낭벽에 그 벽 비우가 관찰되고 있고 중간에 그 코메텔 에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확대상에서 마찬가지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우된 담낭벽에서 혈류가 관찰되면서 이 티클링 아티팩트가 같이 보이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그 점막이 좀 불규칙한 이런 표면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허상이 같이 관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낭 체부 쪽에서도 뭐 비유된 벽에 마찬가지 티클링 아티팩트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메텔 아티팩트는 음파가 공명할 수 있는 구조물에 닿았을 때 공명 현상이 나타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흔한 것은 담낭 용종 내에 콜레스테롤 결정에 의해서 이런 코메텔 아티팩트가 나타날 수 있고 이번에 살펴본 증례처럼 로키스탄스키 아쇼프 사이너스와 같은 미세한 낭종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고 초음파 소견으로 중요한 것은 국한성 혹은 미만성의 담낭벽에 비유가 있으면서 자세히 관찰했을 때 담낭벽 내에 무에코 부위가 있으면 로키스탄스키 아쇼프 사이너스를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보셨던 코메텔 에코나 트윙클링 아티팩트 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분절혈의 경우에서는 트라이앵글 사인이라고 해서 그 분절형 두꺼워진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일 수 있는 뭐 이런 사인도 같이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담당 전반에 경도의 벽뷰가 있으면서 코메텔 에코가 관찰되어서 전반형인 담당성 선근종으로 추정하고 팔로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그 낭성병성을 동반한 등에코 선종양 갑상선 결절을 가진 환자에서 그 가성 결절이 있는 것이 포커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의 그 오른쪽 우측 갑상선, 왼쪽 좌측 갑상선하고 이스무스가 같이 관찰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크기와 모양은 정상입니다. 우측의 그 갑상선 횡단상을 봤을 때 이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결절인데 주변 갑상선 조직과 에코가 똑같은 등 에코 결절이고 이쪽에 자세히 보면 그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이 보여서 이것은 낭성 변성을 동반한 결절로 생각이 됩니다. 혈류를 봤을 때 증가된 혈류 신호는 보이진 않았고 좌측 갑상선이나 이런 데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우측 갑상선 횡단선을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 이쪽에 꼭 메스처럼 보이면서 약간 그 주변의 갑상선보다는 에코가 떨어져 있는 저에코를 보이는 부분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브를 돌려서 종단상으로 관찰해보면 그 메스처럼 보이는 위쪽에 이게 파이브로 septum으로 생각되는 고에코의 septum이 관찰되고 이 septum에 의해서 에코가 감쇄되면서 그 뒤편으로 저에코의 영향을 나타내는 이런 모양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횡단상에서는 그 메스처럼 관찰되었지만 종단상으로 봤을 때는 septum에 의해서 약간 에코가 떨어져 있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선상의 고에코 경막으로 인해서 그 후방 부위가 결절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노인 환자의 복통 진단에서 초음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케이스인데요. 73세 남자고 오전부터 상복부에 둔통, 구토가 발생했고 우하복부에도 통증이 생겼지만 발열이나 설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는 급성 충수염을 생각하고 내원을 했고, 그래서 이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심화부 종단 스캔상에서 그 리버 랩트롭이 관찰되고 있고 모양은 크게 괜찮고 그 위내각은 경도의 확장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확장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완전 사기라 그리고 횡단상이 약간 위벽 부분은 위벽의 비유상은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좀뭐 그게 풀이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스플래닉 베인이 관찰되고 그 앞쪽으로 췌장이 관찰되고 있는데 정상 초음파 소견이었습니다. GB가 관찰되고 있고 GB 안에 뭐 스톤이나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덕트나 포탈 베인도 괜찮았습니다. 우하복부에서 관찰했을 때 말단 회장은 경도의 확장상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 요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터미널 일륨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충수가 되겠는데 다 충수의 장축상은 정상 초음파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일륨의 경도의 확장이 보인다고는 되어 있지만 벽비율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고 그 옆 뒤쪽으로 충수의 직경을 체크를 했을 때 약 2mm 정도로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로 정상 충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급성 충수염의 진단을 배제하게 되고 그 복통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아까 뭐 경도한 위의 확장 해서 뭐 위염이나 위경련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 환자 보호자들이 납득하게 돼서 임상에 활용하기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소화관 가스에 의한 반향허상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를 설명하는 케이스인데요. 심화부 종단 스캔 시 위나 장관의 가스에 의한 이런 아티팩트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향허상은 음향 저항 차이가 큰 두 개의 계면이 있을 때, 그리고 탐촉자와 음향 저항이 큰 계면 사이에 그 체내에 들어간 초음파 빔이 재반사되면서 다시 이런 허상들을 나타내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57세 여성이고 스크리닝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심화부 종단상 스캔인데요. 리버의 랩트롭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 보면 똑같은 형태를 보이지만 점점 이렇게 색깔이 좀 옅어지는 이런 그 상들이 하이퍼 에코이한 부분들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것이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에 의한 허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향 화상은 최초의 이 수화관에서 보였던 이런 것과 같은 거리에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탐촉자를 횡단상으로 변경했을 때 이렇게 가스로 충만된 위를 발견하게 돼서 그 위에 있는 가스에 의해서 생긴 화상이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향에 의한 화상은 첫 신호의 2배 시간에 수신이 되고 갈수록 약해지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게 되고, 그래서 대개 일정한 거리 간격을 갖는 선상으로 나타나고 첫 번째 상이 진짜고 두 번째 상부터는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일 수 있는 게 그 우리가 인터코스탈로 리버를 관찰하게 될 때 폐에 의해서 이렇게 반향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복벽의 근막층에 의해서 간에서도 이렇게 반향 화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담낭 내강에서도 마찬가지로 복벽의 근막층에서 이런 반향 화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갑상선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대개 갑상선 질환은 매우 흔하긴 한데, 이렇게 갑상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 초음파로 신속하게 원인 질환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첫째는 갑상선 결절의 낭성 변성이나 혹은 출혈, 또 서브액티트 사이로다이티스, 드물지만 갑상선의 그 역행성 암을, 이 세 가지를 주의 있게 생각하고 갑상선을 하면 초음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협부는 괜찮았는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커다랗게 시스틱한 메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로이드는 괜찮았고요. 종단상도 역시 괜찮았습니다. 좌측 갑상선에 보면 낭성의 변성을 보이고 있고, 그 안쪽에 데브리스를 동반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아주 클리어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뭐 혈류 신호가 증가되거나 이런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성 병변 내부가 비교적 깨끗하고, 그래서 그 혈액이 차 있는 출혈보다는 낭성의 저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증을 동반하는 갑상선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급상선 갑상선염하고 선천성 난종에 감염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갑상선 결절이나 혹은 암에 출혈이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초음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펙션이거든요. 네, 인펙션으로.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어큐트도 설명하죠. 서브액티브 사이로다이티스는 그 전경부의 압통과 혈액검사상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고,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이 있으면서 파괴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통 또는 압통에 있는 결결을 투반하는 국한성 또는 미만성의 갑상선 중대가 관찰될 수 있고, 열이 나기도 하고 CRP나 ESR이 증가되면서 예후는 양호하고 몇 개월 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파괴에 의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건 뭐 서브액티브 사이로다이티스나 그거의 A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도 하는 무통성 갑상선염, 또는 산후 갑상선염에서는 전형적으로 처음에는 갑상선 중독증이 나타났다가 정상이 됐다가 다시 저하가 되면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으로는 경계가 불명확한 이런 저에코의 혹은 또는 무에코의 영역이 지도상으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나타나고, 갑상선 전체 부피는 약간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서히 이 염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핑 하는 것은 변변이 위치가 바뀌거든요. 위치가 서서히가 아니고.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저에코 영역일 경우에는 유두암하고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브어큐트 사이로다이티스는 이제 잘못 진단하면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듣고요. 또 스테로이드 쓰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병원에 환자로 바뀝니다. 그 감기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요.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쓰느냐? 보통 스테로이드요? 한 일주일간 쓰죠. 그 전문가마다 이게 조금 틀린데 하이도즈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장님 몇? 나는 막 20 정도, 20ml 정도 쓰고 한 2주 정도 쓰는. 20ml요. 네. 저는 6티 주니까 6, 5, 30, 30ml 30ml 정도 네, 쓰고요. 테이퍼링 해갑니다. 네, 그렇지. 요즘에는 일- 추세가 바뀌어서 3주 정도는 테이퍼링 없이 바로 끝나더라고요. 예. 바로 끊어도 네. 되긴 되는데, 그 중요한 게 사실 이게 실제 임상에서 보면은 이제 환자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서브아큐트 같은 게 재발이 잘 되거든요. 재발되지.
그래서 사실 천천히 끊는 게 그런 환자의 그런 납부나 이런 것도 좋고 서서히 줄여갈게요. 바로 끊어도 되지만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는 그렇지. 한 7.5mm 정도는 한 1, 2년 유지해도 상관없다. 그건 너무 울적 같다. 그러니까 7.5는 그 피규어지가 네, 그래서 아마 되어 그때 있거든요. 있는 그러니까 7.5는 진짜 무하게 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돼 이론상으로는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1년 이상 스테로이드 썼던 사람 끊으면 거기다 끊었을 때 사이드 다 아니, 환자가 다시 엄청 또 그러니까 그때부터 테이퍼링도 되게 오래 해야 된다고. 7.5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해서 코르티솔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15다 혹은 20이다 30이다 이렇게 30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2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끊을 때 7.5를 하더라도. 다음 케이스는 이제 노령에 의한 췌장 실질의 고액부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고액으로 하얗게 보이는 것은 당뇨병이 있거나 고지혈증 시 동반되는 지방 침윤 또는 노령에 의해서 췌장의 선구조가 위축되고 간질 조직에 지방이 침착되면서 고액부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6세 여자 환자입니다. 스플레닉 벤이 앞쪽으로 이렇게 그 췌장의 영상이 보이고 있는데 크기와 모양은 정상이지만 그 지방 침윤으로 인해서 고액고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화부 횡단 스캔상에서는 그 췌장 두부, 네, 또 헤드. 네, 췌장의 두부가 이렇게 관찰되고 있고 또 미12장 동맥은 요거하고 요거. 네. 네, 여기 그리고 SMV. SMV 그래서 원형의 저액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부 사행 스캔을 약간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틀었을 때 체부와 미부 쪽을 관찰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체부와 미부도 관찰을 했고 그리고 티슈 하모닉 이미지 기법을 이용하면 췌장이 보다 선명하게 관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장비들은 되게 하모닉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하모닉을 하니까 밑에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좀 진폭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에는 간세가 또 오고요. 그리고 그 상장관막 동맥에 복측에 췌장의 체부가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췌장의 맞습니다. 체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정맥을 경계로 해서 췌장의 경부와 또 췌장의 운신의 프로스가 이쪽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맥의 우측에 췌장의 두부가 이쪽으로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늑간 스캔상에서는 이게 비장인데 비장을 그 윈도우로 해서 췌장의 테일 쪽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 간의 담간의 초음파상인데요. 이 간의 담간의 주행을 좀 알고 스캔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간의 담간의 그 주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 각도는 5시 방향으로 하면 좋고 간의 담간을 따라서 간문부로 이동하면서 간의 문맥의 북측에 간의 담간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서서히 간의 담간을 추적하면서 췌장 두부까지 스캔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6시 방향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주면 더 잘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비가 보이고 있고 여기에 우측 간문맥의 전상구역지 S8번으로 가는 구역지가 보이고 그 아래쪽에 간내 담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문부에서 간문맥을 지나는 부분은 간동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문맥 앞쪽에 있는 요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간동맥이고 아니. 요거 여기 표시만 보고 읽어서 표시가 조금 이상해졌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는 여기 포탈베인이 보이고 있고 이 3번이 그 간외 담관이 되겠습니다. 간의 담관. 네, 간외 담관. 그 도플러상에서도 1번 간문맥이 포탈베인이 보이고 있고 여기서는 동맥이 보호액. 네, 2번 그리고 이것이 그 간의 담관이 4번이 이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간동맥이 중요한 게 그 위에서 이제 그 게이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위부의 간외 담관은 직경이 협소하지만 원위부 담관은 점점 이렇게 좀
그 넓어져서 직경이 확장되어 있는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사이 요것이 그 라이트 헤파틱 헤파틱. 아터리, 헤파틱 아터리가 관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리닝 독보 초음파 검사 영상은 아까 그 대부분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말단 회장까지 소화관 스크리닝의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 소화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 시에도 초음파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결장이나 직장, 말단 회장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익히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72세 남성으로 1개월 전부터 간헐적 변비와 설사 증상이 있어서 내원했고 3년 전 대장내시경에서는 특별한 변변은 없다고 했습니다. 방광이 보이고 있고요. 전립선이 보이고 있고 그 전립선 안에 그 석회화가 된 부분이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직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직장은 정상 소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장축상이 이쪽에서 관찰되고 있지만 선명하지는 않게 보이고 있고 그 스캔의 탐쪽자의 스캔 각도를 변경해서 요 직장의 그 전벽, 후벽, 그다음에 그 내강을 관찰했는데 뭐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측 요근이 관찰되고 S상 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가스가 좀 차 있어서 하행 결장도 정상 초음파상이고 이 결장이 하우스트랄 마킹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상행 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결장의 벽과 하우스트랄 마킹이 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요근이 관찰되고 터미널 렐리움이 보이고 시쿰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배를 정상적인 앞배 소견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단 회장이 2번에서 3번까지가 전벽, 후벽 이렇게 돼 있어서 다소 내강이 좀 확장되어 있지만 벽의 비율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문 교수님 많이 늘었어요. 정말 이제 잘합니다. 조금 다 좋은데 제일 처음 강의가 약간 모노토너스합니다. 불을 좀 켜주세요. 강의는 잘하셨는데 아주 근데 모노토 다시